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겁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돈 거래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는 전과를 갖고 있는데 이 과거 본인의 전과와 관련해서 이건 표적 사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됐는데 표적 사정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뭐부터 볼까요? 일단 총리 후보자의 해명부터 좀 살펴보시죠.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의혹을 전해드린 바도 있었고요. 총리 후보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총리 후보자의 출근길에 취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명이 나왔습니다. 제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했다. 당의 공천에서도 그런 점이 감안됐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의 표적 사정으로 억울하게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뜻일까요? 총리 후보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아마 그러면 궁금증이 다 해소될 거라고 보고 일요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글을 보시면 국민께서 가지시는 의혹들이 다 말끔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글을 올리겠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과연 국민들이 이 의혹에 납득을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과거 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그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있다. 상환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돈을 빌려준 사람도 갚으라는 소리 안 하고 돈을 빌린 사람도 갚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의혹의 핵심인데 과거 불법 정치자금 유죄 선고받은 거에 대해서도 검찰이 표적 사정이다라고 밝혔어요. 자, 검찰 출신의 곽규택 의원님. 그러면 이게 뭐 억울하게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 말인가요? 저도 지금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원래 이틀 정도 하던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좀 3일로 해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과거에 보면은 무슨 재산 과다형 비리가 아니고 특이하게 채무 과다형 비리예요. 채무 과다형 비리. 네, 그러니까 빌렸던 돈을 또 빌려가지고 갚고 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해가지고 재산이 늘어온 그런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강모 씨라고 하는 분이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가지고 유죄 판결이 났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하고의 관계가 보통은 단절되는데 그런 사건 이후에는 단절되지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면서 무슨 스폰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해외 유학 갔을 때의 생활비도 제공을 하면서 또 최근까지도 후원 회장을 맡기도 했고요. 네네. 그러면서 또 돈을 빌려준 다음에 이자를 제대로 받지도 않으면서 또 후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게 돌려막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다시 국회의원이 된 2020년 이후에 한 5년 동안에 그 세비로 받은 수익 그런 부분은 한 5억 정도인데 사실 이 5억 되는 부분을 다 지출을 하고도 자기의 재산이 한 8억 정도가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재산 증식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지금 과거에 정치자금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 억울하다.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가려고 하지만 전혀 본질과 다른 그에 사건이다. 대해서는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최근까지의 김민석 후보의 재산 관계 그런 게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또 그에 더해서 아빠 찬스 같은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야당에서 보기에는 의혹의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지 않고서 과거 본인이 처벌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식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총리 후보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은 이겁니다.
2008년 7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겁니다. 대법에서까지 유죄가 인정됐어요. 후원자 문모, 대학 동창 박모, 후원회장 강모에게 4억 7천만 원과 2억 5천만 원을 각각 받습니다. 대법에서도 이건 불법 자금이다, 불법 정치 자금이다 라고 인정됐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거죠. 추징금 7억 2천만 원에 벌금 600만 원까지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의 표적 사정이었다라고 억울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옛날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그 일국의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이 자금 흐름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좀 납득하고 이해될 만한 해명을 많은 국민들이 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갑자기 이제 과거 유죄로 처벌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표적 사정이다, 담당 검사든 다 불러라 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어떤 관건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억울하다, 표적 사정, 억울하다는 말은 안 했지만 표적 사정이다. 그게 뭐 억울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 2008년도 사건인데요. 2008년도에 그 김민석 후보자가 뭘 주장했느냐? 이거는 내가 정치자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생활비로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하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모두 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정치자금이다. 해가지고 그 형을 받았는데, 유죄를 받았는데,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억울하다, 표적 사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사실은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저랑 김진 앵커랑 그 똑같이 네. 빵집 가가지고 둘이 다 빵을 갖다 훔쳐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만 꼭 집어가지고 아 너는 빵 훔쳐 먹게 생겼으니까 너만 기소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표적 사정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억울하다. 왜 억울하느냐? 김진은 잘생겼으니까 빼주고 나는 빵 훔쳐 먹게 생겼으니까 나만 기소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억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08년도 당시에 김민석 후보자 말고 많은 정치인들이 저런 식으로 정치자금 받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만 꼭 집어가지고 나만 기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이 받았는데 더군다나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갖고 계신 김민석 후보자가 저런 말씀하시는 거는 얼토당토 않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불법 정치 자금을 안 받고 저런 말씀을 하시면 납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불법 정치 자금 받은 게 다 유죄로 인정됐는데 표적 사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이시군요. 아니 차라리 대법원도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더군다나 이 사건을 갖다 봤더니 1심에서는요 실형이 나왔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항소심에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형이 벌금 600만 원으로 대폭 깎여집니다. 왜 깎여지느냐? 만약에 징역형이 유지가 되면 피선거권 박탈이 10년이 돼요. 근데 벌금형이 되니까 피선거권 박탈이 5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원래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나왔었지만 이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그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계속 그 1심이 유지가 됐을 텐데 정치인인데 피선거권이 10년씩이나 박탈되는 것은 그건 조금 가혹하다고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벌금형으로 깎아준다. 이렇게 혜택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김민석 후보자는요. 2008년도에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게 아니라 2002년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을 때 모 재벌 기업으로부터 그때도 2억 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법에서 유죄 나왔어요? 그것도 대법원에서 유죄 나왔고요. 그럼 불법 정치 자금 받아서 유죄까지 확정 대법까지 처벌된 게 두 건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벌금 600만 원으로 대폭 깎아주고 대법원에서도 아예 그거 인정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벌금형으로 돼서 그래서 5년 뒤에 피선거권 박탈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2번씩이나 더 하고 계신데 저런 식의 변명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건 지난 일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계약서를 썼는지 그 계약서대로 이자 같은 게 꼬박꼬박 그 다 지불이 됐는지 그다음에 변제 기간은 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미국 변호사답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법에서 유죄로 선고받고 표적 사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